네, 안녕하십니까. 희망을 나누고 오다 7가지 이야기 중에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김광욱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4개월 동안 코이카 해외봉사 단원으로서 캄보디아 살다 왔고요. 좀 놀라시겠지만 신입 직원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이 저를 막 과장님 또는 부장님을 보시는데 신입 직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월드 프렌즈 기획팀, 봉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올해 말쯤이 되면 또 내년 초쯤이 되면 코이카 해외 봉사 단원들이 누적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모토는 약자의 편에 서 있자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다라면 저희를 약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솔직히 약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대학교 때 쭉쭉쭉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공부와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개발 NGO와 코이카에서 계약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국제개발협력을 하면서 학생 또는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상들입니다. 저는 이 3개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코이카 ODA 연구실에서 계약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29살이 됐을 때 2008년 말쯤에 제 인생 모토에 있는 약자가 대체 누군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약자는 두꺼운 영문 보고서에 있는 숫자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하루에 $1 미만으로 사는 분들이 몇 %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몇 년 뒤에는 몇 %가 됐다. 다 아시겠지만 국제개발협력은 돈 또는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코이카 캄보디아에 지역사회 개발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 마을 사진입니다. 봉사단원들은 좀 안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기가 나오는 마지노선의 읍내에 살았고요. 제 마을은 전기와 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없는 한 1,200명 정도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읍내에서 자전거 길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계속 저희 마을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에 처음 들어갈 때 그날이 생각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들어가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나 어떻게 환대해 줄까? 웰컴 투 광욱! 드디어 너가 왔냐? 우리 너를 진짜 기다렸다. 한 1시간쯤 걸려서 갔는데 이쯤이 우리 마을인 것 같은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마을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막 환영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쭉 나왔죠.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캄보디아인은 아닌데 좀 살찐 중국인 같고 돈 많은 중국인 같이 보이고 그냥 말 그대로 듣보잡이었죠. 그렇게 마을을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뒤에 알게 됐지만 제가 원래 첫 번째 마을은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좀 그 마을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캄보디아 코이카 사무소와 협의를 한 결과 바로 마을을 다른 마을로 바꾸게 됐고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문서가 좀 늦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순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처음에 왔을 때 캄보디아 딱 오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털썩 주저앉게 됐습니다. 돌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테레사 수녀님이 생각났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에 가서 60여 년 동안 빈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님은 그 60여 년 동안의 그 모든 게 지난 뒤에 모든 모습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 청소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집에 구급약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급약을 들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소독약, 뭐 연고, 아니면 화상연고, 아니면 파스. 그 약을 들고 마을에 들어가서 무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뭐 김광욱입니다. 저는 약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세요? 제가 봉사단원이 딱 되고 나면 3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현지어입니다. 그래서 현지어를 그냥 잘 못하지만 초기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200여 가구를 한 가구 한 가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는 전문 의료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는 약은 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 치료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뛰어놀다가 발에 뭐 피가 난 아이들, 또는 이제 수인성 질병 때문에 피부병이 올라온 아이들. 전 세계 어디에도 자기 아이를 치료해 준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사람을 한 명 살리는 것도 쉽지만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참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었던 제 마을에는 한 3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있었습니다. 빨간 약을 치료해 줄 때 다 아시다시피 끝에 테니스채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저희는 바르잖아요. 제가 별 생각 없이 이 아이 발라주고 저 아저씨 발라주고 저 아줌마 발라주고 그렇게 했을 때 에이즈가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제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면 나쁜 결과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회용 면봉을 사용했고 항상 사용했던 것들은 다 집에 봉지에 담아서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저의 선한 행위가 악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하면서 주민들은 저를 주민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코이카 단원들이 필요하다면 사무소와 협의한 후에 약 우리나라 한 중형 자동차 정도 가격의 현장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단원이라면 컴퓨터실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간호사라면 자그만 환자, 병동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6개월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현장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6개월이 좀 지난 시점에 현장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 첫 번째 회의입니다. 한 140명 정도가 모였고요. 이날 한 3, 4시간 정도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기본적인 마을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정했고, 무엇보다도 마을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선출해서 마을의 주민개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봉사단에 나갈 때부터 끝까지 저는 생각했던 것은 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과 모든 것들을 주민들에게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업도 공짜 또는 주민의 노동력 없이 드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개발이 현재의 개발을 방해한다. 마을에서 이제 공동 우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15가구의 하나의 공동 우물. 그래서 주민들과 회의를 했죠. 코이카에서 자재를 줄게. 모래, 시멘트, 벽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공동구역을 만들고 땅을 기부하고 그 다음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봐. 했더니 주민들이 한 일부 그룹들은 막 거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못 만든다고. 그거 되게 어려운 거라고. 처음에는 되게 얘들 왜 이래? 되게 공짜만을 바라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한 30km 떨어진 저쪽에 한 2년 전에 국제 NGO가 와서 우물 15개를 공짜로 쭉 파주고 갔대요. 반대편 저쪽 한 20km 떨어진 곳에도 무슨 개발 NGO가 와서 우물을 30개를 공짜로 그냥 파주고 갔대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왜 코이카는 공짜로 안 줘? 왜 광우기는 공짜로 안 줘? 라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과거의 잘못된 개발이 현재의 개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나? 주민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력 또는 조그만 돈 또는 땅을 기부하면 우물을 만들 수 있어. 공부방을 만들 수 있어.
수로 수문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주민들한테 항상 좀 도와주세요. 이 캄보디아 말로 쏨 쭈어이 크뇽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국제개발협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봉사단을 가기 전까지는 국제개발협력이 앞에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원으로 있으면서 현지에 있다 보니 국제개발협력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쟤들은 왜 서로 잘 협동을 안 해? 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다 보면 막 XXX 그러니까 못 살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못 살지. 그럼 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살지라는 결론에 가지 않기 위해서 현지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 계시죠? 많이 계시죠? 여기 좀 앙코르와트도 있고. 근데 캄보디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께 짧게 캄보디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8개의 국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캄보디아 국기는 다시죠, 왼쪽 아래 국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에 있는 8개 국기는 캄보디아가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한 국기들입니다. 오른쪽 이때는 이제 공산주의 이때 국기고, 왼쪽에 저 하늘색은 유엔이 잠깐 들어왔을 때 국기고, 우리나라도 해방하고 나서, 광복하고 나서 많은 정권이 바뀌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국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상징입니다.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아픔 중에 이 국기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저희는 킬링필드라고 알고도 있고, 크메르 루즈 또는 폴포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뭔가 하면 5년 동안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한 1,800만 명이 죽은 거죠. 단지 몇십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한번 이해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사건이 있고 나서 아직까지도 누구 한 명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또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죽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친구는 우리 동네에 살고 여전히 그 아저씨는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역사를 살짝 들으시고 저렇구나 라고 한다면, 만약 봉사단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봉사단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업들인데요. 저도 캄보디아를 알게 되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성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성 회복, 말은 거창하지만 주민들과 놀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소에서,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프로젝터를 빌려서 전기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넣는 발전기를 빌려와서 흰색 그냥 벽면에 영화제를 한 겁니다. 한 300~4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들었고요. 한 7시 이제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6시까지 애들이 봅니다. 왜? 이제 6시 뒤에는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단돈 한 40불 정도에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체육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애들만 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나서는 큰 체육대회, 줄다리기 그런 것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봉사단원이면서 광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광대였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그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펴주는 광대. 이것은 이제 부인 얻고 달리기고요. 부부 빼빼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좀 놀랐어요. 제가 부부인지 확인을 해보진 않았더라고요. 저의 선한 행동이 또 무슨 결과를 낳았을지. 예, 지금까지 저는 10,000명의, 지금까지 코이카 봉사단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느끼고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봉사자란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 밖에 있는 NGO, 캄보디아 정부, 아니면 코이카,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좋은 것들을 마을로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죠. 근데 하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구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있는 그분들에게 제발 우리 마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는 구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들한테도 구걸을 해야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쏨쭈어이 크뇨. 봉사단 또는 국제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은 현지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를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일이 행복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봉사단을 떠날 때, 그 봉사단을 돌아오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할 때 되게 불안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때 제가 좀 들었던 내용 중에 저에게 힘이 됐던 얘기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저도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1살일 때는 내가 막 웃어요. 그러면 엄마가 저를 보면서 아유 귀엽다, 귀엽지도 않는데 귀엽다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웃겠죠, 계속. 2살 때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빠가 제발 일어나. 그 나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해요. 부모님은 당연히 좋아하고 동네 아줌마들도 저 좋아해요. 그 다음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니까 이젠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여자친구 아버님도 좋아한대요. 예, 타인의 욕망을 보면서 계속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이 되면 일을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상사가 좋아하고 후배들도 따라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쯤에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충돌한다고 합니다.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알게 되다 보니 그 충돌이 드디어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내 욕망을 알게 됐을 때, 또 이게 타인의 욕망과 충돌할 때는 내 욕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저희 욕망 중에 하나는 토익 900을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토익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한 말씀 합니다. 야, 너 외국에도 좀 살았고 봉사단도 갔다 오는데 너 900 안 넘어?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엄마, 900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 친구 중에 유엔에서 일하는 애도 걔도 900이 한대. 그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도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욕망을 알았을 때는 그냥 바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실천에 옮기라고. 하지만 이게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렇게 실천에 옮겼을 땐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도 봉사단을 갔지만 제 욕망을 쫓아서 후회가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게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니까 성공이 뭔진 모르겠지만 불안하고. 미국에 있는 휴먼 리소스 기관에서 전 세계 젊은 분들이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한 1000명 정도를 모아봤대요. 20대, 30대 분들이 멘토로 삼고 싶어하는 5, 60대 분들 쭉 모아보니까 여러 공통점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멘토로 삼고 싶은 이분들이 20대, 30대 초반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일들을 했었대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멘토들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본인의 욕망에 쫓아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하다가 이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를 알고 나서 그것을 쭉 하신 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 저도 보기보다 젊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냥 그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 멘토분들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참 잘 살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모두 자기 욕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